반갑습니다. 예. 여기 들리나 잘? 여기 목소리가 너무 이 마이크가 내 목소리를 먹어버리는 것 같은데? 안 켰어. 켰거든? 켰단 말이야. 봐봐. 그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셋, 둘. 이렇게 하더라고. 잘 들리나?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엄청 보고 싶었죠. 어제 그제는 막 이렇게 막 그냥 좀 짜증났을 거예요. 그죠? 어제 그제 또 내일 보니까 엄청나게 즐겁죠. 볼록이 잘 있더라. 잘 있어. 지금쯤이면 뭐 엄청 피곤해가지고 뭐 그리 됐을걸 아마 그 영감쟁이가. 싱싱해? 많이 초췌하지? 안 그렇더나.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노. 대답을 좀 해라. 대답은 너희들. 자, 보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재정 신청에 관한 기술 중에 가로에 들어갈 숫자의 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제대로 숫자 골라가지고 더하고 뭐 더해주면 되죠. 뭐 넘어가죠. 다하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재정 신청에 여러분 숫자들이 재정 신청의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숫자들이 어디 나오냐면 먼저 그 3월이 나와요. 3월. 그 다음 이제 30일이 나오죠. 30일. 또 부러지기 또 부러지기 시작해. 자, 30일. 그 다음에 10일이 나옵니다. 10일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예, 전날이 나오거든요. 전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7일이 나옵니다. 7일. 여기 30일이 나와요. 그 다음 10일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 3월이 나옵니다. 3월. 자, 이게 이제 재정 신청에서 이제 나오는 숫자들이 전부인데요. 여기가 이제 맨 처음이요. 이제 뭐 딱 흐름을 잡아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흐름을 잡아본다면. 예. 맨 처음에 이제 이 3월이 뭐냐면은 우리 검찰항고를 제기했는데 고검장이 3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 신청 전 단계로 먼저 고검장한테 불복을 제기해보라고 했잖아요. 검찰 자체적으로 시정을 한번 해보라고. 고검장님 이거 잘못됐죠? 검사 불기소 처분요? 라고 했더니 고검장이 3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런 경우. 그 다음 공소시효가 30일밖에 안 남았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검찰항고 제기하고 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재정제 가능하다 했죠. 자, 이제 만약에 이제 검찰항고를 거쳤는데 고검장이 기각 결정을 한다. 이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이제 10일이내 재정신을 제출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자, 이 경우에도 뭐 10일이내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검찰항고를 거친 경우에는 고검장이 판단한 거니까 지검장은 그냥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부하면 돼요. 재정신청서, 의견서, 소환개서를 점검물을. 그런데 방금 이런 경우 고검장이 기각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체 시정의 기회를 지검장 선에서 거쳐보는 거예요. 왜? 고검장의 판단이 없는 거니까. 직접 바로 재정신청하는 경우니까 지검장이 넘기기 전에 신중하게 한 30일에 걸쳐서 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때는 이제 고등법원에 보내는 거죠. 재정신 이유가 타당하다면 고등법원에 뭐 하려고 보내요? 자기 선에서 그냥 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신 이유가 없다. 우리 불기소 잘 됐다. 라고 판단하면 고등법원에 보내죠. 재정신청 고등법원에 하는 거니까요. 그때는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고등법원이 10일 이내 피해자하고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서 이런 것들이 고등법원에 접수됐다는 통지를 해줘요.
그런 뒤에 고등법원이 본격적으로 3달에 걸쳐서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공수요 만료일 30일, 예, 30일이죠. 여기는 맨 앞에는 30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그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더하기 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요. 그냥 선택지로 쭉 내가지고 숫자를 바꾸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되게 많아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뭐 저처럼 여러분이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은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갖고 계속 이렇게 여러 번 강의도 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또 이제 처음 접하시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번에 항고계약 결정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전시 예외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호 위 기억의 경우 제외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 제출한다. 여기죠. 10일 이내 재정신청 제출한다는 거고요. 자, 이 경우는 제외된다 있죠. 이 경우는 전날이거든요. 전날. 자, 그 밑에는 10일이고요. 그 다음 항고전치와 적용되는 경우에 재정신청 제출받은 지금 시청자는 재정신청 제출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고등법원에 송부한다고요. 며칠이네요? 7일이죠. 7일. 여러분 이거는 그 10이라 이렇게 바꿔 출제하기도 해요. 왜? 7일 양쪽에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7인데 이게 7이에요. 7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으로 바꿔 출제하는 거거든요. 왜? 양쪽에 전부 다 10이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10이라는 숫자를 주면 헷갈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너무 그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그 출제자 그 불순한 그 새끼한테 그냥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볼 때 그냥 엄청 불쾌함을 가지면서 딱 정확하게 답을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놈이 이 양쪽에 10이 있으니까 10으로 바꾸면 이 띨띨한 것들이 넘어갈 거야. 하면서 생각만 해보면 엄청 불쾌하잖아. 우리는 뭘로 하는 건데 도대체, 그지? 뭘로 하냐 말이야.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 아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진짜 분필이 부러져. 자, 의견서 진정하고. 자, 이 분필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 분필 전부 다 한 다섯 타서 이렇게 좀 깔아주라. 오늘 다 부러뜨리겠다 내가. 내 손가락에 힘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확 찌르면 그냥. 자, 여기 의견서 있잖아요. 의견서 여기 저리. 그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 7년 정도 지나서 나중에 경위 시험, 여러분 경위 성기 시험을 볼 때도 이건 안 바뀔 거거든요. 그때 10년 지나도 까먹지 않단 말이죠. 다음 주에 가면 의견서가 있거든요. 의견서. 다음 주에 가면 의견서 제출 이것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며칠일까요? 7일. 저 뒤에 가면 국민참여재판 우리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들어갈 건데 의사 기재 서면 있거든요. 의사를 기재한 서면 이것도 의견서죠. 의사를 기재한 서면 의견서죠. 의사 기재 서면 며칠일까요? 7일이에요. 7. 놀랍죠? 이거는 소송법의 전문가인 청통에 있는 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어디에서 가서? 그만할게요. 쑥스럽네요. 자, 여기에 의견서니까 7일이에요. 7일. 그 의견서 있잖아. 의견서. 재정신청서 의견서. 이 7일 딱 해주시죠. 이거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10으로 바꿔 출제하는 문제 많아요. 그 다음 리얼번에 법원은 재정신을 송받은 날부터 자, 피해자 재정신을 통지하는 거 며칠요? 여기 있네. 여기. 이게 10일이나 통지한다 있죠? 10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숫자를 적어낼 수 있다는 것은 재정신청의 기본 흐름을 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숫자를 한번 딱 적어내면서 한번 어떻게 쭉 흘러가는지를 말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필기노트를 보면서 또 한번 말을 해보고 하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탁 남게 돼요. 자, 이번에 다음 중 앞서가는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자, 옳은 것이 뭐냐? 거기에 1번에 검사 또는 사용하는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를 보호하는 물건. 여러분 긴급 체포된 놈이 소유 소지를 보호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몇 시간까지요? 우리 긴급히 합사할 필요가 있다. 긴이라고 했죠. 긴이 24가 나와야 되는데 48에 나왔으니까 틀리죠. 그래서 긴급히 긴이 딱 기억하세요.
범행 중 범행 직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딱 무엇을 증거하냐면요. 범행 중 범행 직후가 나오면 시간 나오면 무조건 틀려. 만약에 시간이 안 나왔지 그러면 맨 뒤로 가야 돼. 다른 걸 보면 안 돼. 범행 중 범행 직후 딱 나오잖아. 시간 나왔는가 딱 점검해. 시간 나왔어? 시간 나왔나? 나왔네. 바로 땡. 틀린 거예요. 자, 이거는 보세요. 문제를 풀 때 뭐 이것의 뜻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문제를 푸는 동안은요. 아직까지 합격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일단 수업 이해를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지문이냐 안 나오는 지문이냐. 나오는 파트냐 안 나오는 파트냐. 나오는 파트가 좋다. 그러면 옳은 지문은 나오냐 틀린 지문은 나오냐.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 어떻게 오답을 거느냐. 그게 정형화되어 있단 말이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초짜 강사들은 몰라요. 지도 공부하기 바쁜데 초짜 강사들 강의 들어서 안 돼요. 그거는 학원도 모험을 하는 거고요. 강사도 여러분이 마루타로 들은 거예요. 마루타로. 그런 건 안 되고요. 근데 어느 정도 강의를 했고 또 열심히 하는 강사여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정통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잘 캐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딱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범행 중 범행 직후 이게 딱 나오면 시간이 나오면 틀리고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나오면 틀리고 시간이 나오지 않았다면 맨 뒤에 가서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 이거 나옵니다.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밟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뭐 틀리겠죠. 여기는 시간 남았으니까 바로 틀리는 거예요. 3번에 동일한 장소 목적물에 대해서 앞서의 영장을 집행한 후에 이를 다시 요기한 데 집행할 수 있다. 있다 없죠. 왜?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N 뒤에만 바꿔요. 있다 없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있다라고 하면 틀리고 없다라고 하면 맞겠죠. 영장은 여러분 유효기간이 7일인데요. 이게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리고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 나무젓가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틀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무젓가락 하나 사가지고요. 7일 동안 그 젓가락으로 계속 밥 먹어봐. 나무젓가락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가지고 오늘 점심 먹고 이게 틀린 사람들 말이야. 오늘 점심도 먹고 오늘 저녁도 먹고 내일 아침도 먹고 내일 점심도 먹고 7일 동안 먹어보라. 설명될 때도 그 나무젓가락 가지고 먹어봐. 곰팡이 막 핀 거 가지고 막 먹어봐라. 가영이 일회용. 그러니까 한 번 딱 쓰면 버리는 것. 이게 영장.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똑같다고. 됐죠.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글에서 사경과 갑이치 한 행위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강도죠. 강도인데 여러분 이거 체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맞니 안 맞니?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맞지? 체포를 했다면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의 검증으로 넘어갈 거야. 근데 체포에 실패했지? 그럼 이거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의 검증. 물론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의 검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기는 해. 어떤 견해냐면 체포 현장을 보는 입장이 체포에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학설도 있고 체포에 착수하기만 하면 성공 여부는 묻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도 있고 체포에 착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현장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걸 현장설이 하는데 이런 견해도 있고 아니다. 시간적 장소로 접착만 돼 있으면 된다. 시간적 장소 접착만 돼 있으면 이걸 체포 현장이라 하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굵직굵직한 견해만 가지고도 한 4가지 견해가 있거든. 그러니까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때 이 체포구속 현장을 이해하는 이런 학설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견해에 취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져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전혀 견해 대립이 없는 것은 자 이것은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는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이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 검증은 체포나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거든. 그냥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얘기만 하면 돼.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문제를 푸는 게 수험생한테는 제일 안전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 검증은 사후에 취취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했잖아. 그럼 봐봐라.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압수로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해 경찰서로 가져오는 거 좋아. 네 한번 갑은 지체 없이 검사에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했지. 그럼 즉법이지. 그리고 계속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지. 즉법하게 압수되어 있으니까 수사에 활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디귿번에 긴급 체포했다네. 우리 강도는 긴급 체포 대상 범죄니까 긴급 체포하는 것도 좋고 긴급 체포할 당시 이놈이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빼앗는 것. 체포자에게 위해를 주는 무기 기타 흉기는 빼앗을 수 있다 그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옳은 것은 전부 다 옳래. 그 다음에 4번에 대물적 관계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그 기업번호 옳죠. 그 기업번호 옳아요. 예,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개별 제시해야 된다는 건 니은번이 잘못됐죠. 니은번은 왜?
여러분 그 영장은 사전에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장 제시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죠.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제시하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시하지 않지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지. 그 다음 리얼번 유효기간이요. 유효기간 이 이야기고 이건 금방 했죠. 리얼막 디귿 맞고 그 다음 리얼번 이미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리얼번도 맞고 그 다음 미연번 여러분 이게 소유권 포기가 나왔네. 이게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야기다. 그지? 물방울 다이아몬드 딱 이거 기억해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엄청 많이 나온다. 여러분 기출만 조금 돌려봐도 알 수 있었을 거야.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을. 자 일단 여러분 물방울 다이아몬드 여러분 한 6,500만 원 정도 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여러분 뺏겼다 생각해봐봐. 여러분 그 물방울 여러분 그 물방울을 빼앗겼다 생각해봐라. 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여러분에게. 돌려줘야 되지.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지. 까먹을 수가 없지. 남의 물방울이라 생각하니까 지금 느낌이 지금 그렇다 너희들. 내 물방울이라 생각해봐라. 100만 원짜리 해도 여러분 돌려받고자 하기다. 그런데 하물며 1,000만 원 놔주고 6천만 원이 이 물방울 그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죠, 그죠?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이 때려졌다. 기소중지 불기소 일시적인 불기소 처분. 그래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죠. 없다라고 보고. 그래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놈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물방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소유권을 포기해도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환부 청구를 가지고 있다고요. 소유권은 이건 사법상의 권리, 환부 청구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공법상의 권리. 사법상의 권리는 내가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소멸되더라도 공법상의 권리인 환부 청구는 소멸되지는 않거든요. 사법상의 권리하고 공법상의 권리는 다른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법상의 권리인 소유권을 내가 포기해도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거든. 그럼 환부 청구에 있어서 돌려줘야지. 근데 이놈이 환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단 말이야.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어떠한 권리, 환부 청구는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환부 청구 소멸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환부 청구는 공권이고 공권은 개인이 처분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포기한다 해서 포기되는 게 아니야.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공권은 개인이 처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한다 해도 포기된 게 아니고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환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환부해야 한다. 그래 그런 거예요. 자 5번에 증거보전. 증거보전 5번 이식 5번 보자 5번.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는 그렇게 낮지는 않네. 확 낮았으면 내가 뭘 하려 했는데 77%래. 77%. 고맙다. 탁 낮았으면 확 내가 뭘 하려 했더니. 증거보전이요. 증거보전에 이 4번이잖아요. 4번. 뭔데? 피해자 신문, 피고인 신문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게 되죠? 우리 증거보전? 여러분을 위한 제도예요. 여러분 나중에 범죄 범하실 거고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그때 미리 보전할 증거가 있으면 누구한테 보전해 달라고 할 거라고요? 아직 기소 전이에요. 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1회 공판 열기 전이야. 수호법원이. 그럼 누구한테 부탁할 거라고요? 아버지한테 부탁할 겁니까? 저한테 부탁할 거예요? 어디에? 지방법원에. 지방법원. 뭐 부탁하실 건데요? 뭐 해달라고 하실 건데요? 피해자신문, 피고인신문 해달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죠. 어떤 게 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증거보전. 증거보전 내가 했잖아. 자, 증거보전 그 내용이 어떤 거라고? 압수수색, 검증감정, 증인신문이라 했잖아요. 그 노래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여기 한 20%는 틀렸는데요. 불러봐라. 틀린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압수수색, 검증감정, 증인신문 한번 해봐봐라. 절대로 안 까먹는다 여러분. 압수수색, 검증감정, 증인신문. 압수수색, 검증감정, 증인신문. 됐죠? 피해자신문, 피고인신문은 청구할 수 없어요. 그다음 6번 문제. 221조 2 증인신문 청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6번은 그들 뭐 53이 뭐고 53이. 이런 정답률은 정말 나는 불쾌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조울증 제조기예요. 가만 보면. 엄청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을 엄청나게 나쁘게 만들고.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나중에 내 강의 그만둘 때 내 그 학원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내 다 하려고. 산재도 청구하려고. 산재도. 조울증이 내가 이제 생긴다면 이것 때문에 생긴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게 왜 이게 53이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쉽게들 웃기지도 않는데 이게 2번이잖아. 2번. 자, 우리 기소 후에는 1회 공판 기전에 한해서 수업원에 증인신문 청구한다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수업원이 못하니까 누구한테 부탁한다고? 지방법원 판사한테 부탁했는데 뭔 수업원이냐? 뭔 수업원이야? 그 다음 1번은 맞지? 참여권 보장되는 거. 2번에 불복할 수 없다는 것도 맞고 3번에 이거는 우리 홍여인 이야기지. 홍여인. 그 제221조 2 수사상 증인신문 홍여인 이야기고 이것은
검사에게 주고 검사가 보관하는 거죠. 그다음 7번. 7번은 82네. 82. 봐라, 이 또 이제 82 올라가니까 내 기분이 싹 좋아지고. 미치겠어 이거. 응? 자, 옳지 않은 건요. 1번 옳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것도 옳고 2번은 여기에 그 청구는 재판 때부터 24시간이라고요? 아니지. 뭔데? 48시간이잖아요. 이 24, 이 틀리다, 그지? 그 다음에 범행 중, 이 24시 이쪽 부분에 압수수색 검정의 그 영장주의 예외에서 24시 나오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 긴급 체포된 놈이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긴급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기니. 이것밖에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건 24시간 하면 틀리지. 그 다음 범행 중 범행 직후에 남았네. 취처비영장을 받아야 한다. 숫자 없잖아요. 그럼 좋고. 그럼 맨 마지막 또 하나 검토해야 돼. 취처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맞지? 옳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숫자 없다. 그러면 일단 옳은 질문이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 맨 뒤에 사후에 취처비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옳은 질문. 딱 이렇게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걸 그대로 모방하라니까. 내가 강의할 때도 여러분 이걸 캐치했는지 모르겠는데 강의할 때도 내가 범행 중 범행 직후 나오면 숫자 이거 나왔는가 검토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거 검토한다. 이 두 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딱 그걸 검토하셔야 돼. 그런 거 알려고 강의 듣는 거예요 사실. 물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 듣기 위해서 오셨지만 일단 그것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 수강료는 지금 다 받아가는 거예요. 각 과목들마다. 나오는 내용 안 나오는 내용 선별.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 긴급 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보관 24시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8번에 환부가 안부 이 87이다. 잘했다. 거기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있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해야 되잖아. 그리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했으면 간부할 수 있지.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인데 환부하면 안 돼. 그지? 뭐 간부는 되지. 그 다음에 이번에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우리 증거에 공할 압수물 이 청구했으면 간부 가능한데 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증거물 들어간다. 그죠? 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간다고요? 우리 너 들어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들어와 하면 이 친구도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지. 너만 들어와 하면 이 친구만 들어오지만 그지? 이거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했으면 간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증거물 당연히 간부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몰수물입니다. 근데 몰수물은 임의적 몰수가 있고 필요적 몰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필요적 몰수물은 마약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간부 이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몰수해야 되는 것을 왜 일시로 돌려줘요. 그런데 임의적 몰수물은 몰수할지 말지가 아직 미정이죠. 따라서 이건 청구했으면 간부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에 몰수할 것으로 살인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이 특별한 규정에 몰수할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은 간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필요적 몰수물은 간부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자,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죠. 만약 그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형소법상의 환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수사기관은 환부 의무는 면제된다. 환부 청구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환부 의무 면제된다. 어때요? 환부 청구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환부 의무 면제된다. 어떻습니까? 환부 청구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환부 의무 면제. 환부 청구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했죠. 면제 안 됩니다. 면하게 된다. 틀려요. 다음 9번. 78인에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우리 1인의 신청은 다른 공동 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있죠. 대리인에 할 수도 있고. 재정 신청 확정될 때까지 시효 정지된다는 것도 맞고 3번에 11일에 고등법원에 그 신청 직접 제출해야 한다. 11일에 고등법원에 직접 제출 어때요? 아니죠, 여러분. 재정 신청서는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지검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은 고등법원에 하는 거지만 신청서 제출은 지검지청장에게. 됐죠. 그 다음 4번에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해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 증거조사 할 수 있다. 그렇죠. 증거조사 가능하고. 10번 68이네. 그래 이 증거보전이 여러분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국가직에서는 빈도가 낮아. 근데 경찰직에서 빈도가 되게 높은 파트예요. 증거보전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증거보전이 한 장하고 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내용이.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전 수강생들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던데 이것도 지금 68이잖아요. 68. 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증거보전 제도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1회 공판 결정 이거 맞잖아요. 압수의 검정 감정 정의신문이요.
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된다. 재심해서 안 된다. 맞죠? 근데 3번에 검사,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것도 여러분 말씀드렸던데 여러분 또 정말 수험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구나.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 공부를 하실 때 바보들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뭔 어떻게 다 이해를 하냐. 니 잘났다 그러면 니는 이해하고 내는 이해 못하나. 그게 아니고 내는 14년 15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고 내가 너희보다 머리가 더 나빠요. 머리 나쁜 머리를 돌다 보니까 머리만 휘지잖아요. 여러분도 더 나쁘다고, 여러분 더 똑똑해, 그런 말이 아니고 내는 오랫동안 계속 하니까 이해가 돼 있는 거고 여러분 처음 접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이 바보들아, 이 바보 뿌꾸들아. 아이고 이 땡땡 머리들아. 또 뭔 이야기를 해줘야 좀 여러분이 불쾌감을 갖고 이제 앞으로 잘할 거. 야, 이 바보 천치 뿌꾸, 이 바보 뿌꾸야. 오답이 걸리는 위치를 잡고 그 표현을 보라니까. 그러네. 일관된단 말이냐? 다르게 안 하냐?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내 강사의 생명을 걸고 내 누구한테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니까. 내가 알려주는 포인트만 딱 잡으라니까. 아직은 나오지 않는데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있기는 해. 그거 내가 안다니까. 우리 전문가잖아, 내가. 그걸 알려준다니까. 그럼 늘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해야지. 그런 전문가의 수업을 들으면서 왜 누구 마음대로 푸는데 문제를. 이 바보 뿌꾸 천치 멍텅구리. 왜 웃는데? 기분 나쁘라고 했더니 왜 웃노? 비웃는 거니? 비웃는 거니? 여기에는 여기에는 판사라고 안 했더나. 그래서 내가 그때 동그라미까지 치라고 했다 내가. 그래 이제 법원 하면 틀리다고 뽑아내서 적으라고 까지 했다. 근데 와 문제는 그따위로 푸는데 그거 보라니까 그거.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거는 판사야 판사. 그래서 내가 막 처음에 다른데 쭉쭉쭉 항칠하지 말고 책에다 항칠하지 말고 오답이 걸리는 위치만 뭐 형광펜 같은 거 눈에 싹 들어오는 걸로 금지봉지에 딱 이렇게 해가 이렇게 확 이래. 지금이라도 해. 지금 확 이렇게 해가 탁 이런 넣어가지고 이거 안 보면 뒤진다 이 새끼야. 바보 뽑고 멍청구리 새끼야. 이걸 봐야지 이 새끼야. 이걸 보고 넘어가라 이 새끼야. 적어놔 옆에다가. 야, 이 여자들, 야, 이 요년아, 이년아, 이걸 봐라, 이년아. 뭐 이런 거 적어놔. 이상한 것 같나? 이상할 것 같아? 야, 틀리는 게 이상하다, 틀리는 게 이상하다. 한번 조금만 생각해봐라. 틀리는 게 이상하다. 이런 부모님이 딱 봤는데, 요년아, 이걸 봐라. 요년이 미쳤나? 그게 훨씬 나타나. 너희들 쫙 책을 넘기는데, 행강펜으로 탁탁탁탁 넣어가지고 딱 이거, 안 볼 수 있게끔 딱 넣어놓으면, 그러면서 여기다가 요년아 이걸 봐라. 이 새끼야 이걸 봐. 하면 기분이 나빠서 한번 안 봐지겠나? 그럼 문제가 나오면 틀리겠니? 나 안 틀릴 것 같은데. 틀리면 한 번 더 넣어줘. 한 번 더 찾아서 탁탁 넣고 이 새끼야 이걸 틀리나 이 새끼야. 이 바보 뿌꾸 멍텅구리 새끼야. 한번 하면 다음에 틀리겠니? 다음에 틀리면 정말 멍텅구리 바보예요. 내가 웃자고 한 거 아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도 웃지도 않지만. 웃지 마라. 해봐라 해봐. 그러니까 틀린 글자를 차라리 게임이라고 안 했나? 게임을 하는 곳을 말해주는데 왜 거기 집중 안 하니? 왜 집중 안 하니? 이것만 빨리 좀 캐치만 하면 엄청 빠르대. 근데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보통 강사는 이런 걸 강조를 잘 안 해. 이해, 내용 이해. 그건 아직까지 전문가 아니야. 내용에 대한 이해는 시간이 가야 돼. 자기도 그랬어. 자기도 처음에 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처음에 다 이해 안 돼. 하면서 되는 거지. 하면서 그게 아니라니까. 처음에는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이걸 익히면서 서서히 내용에 대한 이해는 돼간다니까. 그걸 잘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계속 쳐보고 떨어져보고 문제를 계속 푸다 보면 또 모의고사가 되다 보면 떨어져보고 틀려보고 이것도 열심히 하는 놈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놈들 계속 풀어보면 요거 또네 또 여기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빨리 찾게 돼. 물론 그렇게 돼. 열심히 하는 놈들. 근데 보통 2년 3년 지난단 말이야. 근데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아주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딱 만들어가면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알아서 해봐라. 이 법원 이거 잡투있어 이거. 그 다음에 4번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한다는 건 그래 맞지? 이것도 뭐로 바꿔? 이거 딱 뭐로 바꿔? 서면 구술 이렇게 바꿔.
엄청 많이 바꿨지. 11번에 틀린 건 1번에 관련서류 점검을 열람노사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 근데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단 말이다. 그죠? 예외적으로는 되거든. 자, 예외적으로 증거조사가 없고도 재정신청 절차에 증거조사 가능하고 이때 작성의 서류는 열람노사 되잖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신청 사건 심리는 특별한 사람이 공개한다. 에이, 이거는 비공개지 비공개. 그치? 여러분 일단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좋다. 아직까지는 공개 비공개가 딱 나오면 반사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공개 비공개가 딱 나왔을 때 반사적으로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는가를 찾아라. 공판. 네, 공개 비공개 이름 딱 지문이 나오면 공판이란 글자가 딱 들어가 있는. 이 공판은 공개 재판의 줄임말이거든. 예, 공판이란 글자가 있는가.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말해준단 말이야 지금. 공판이란 글자가 딱 들어가 있는가 봐라고. 여기 들어가 있어 없어? 들어가 있나 없나 이 지문에? 없지. 공판은 공개 재판의 줄임말.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면 원칙 공개야. 공판 들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공개야 비공개야? 비공개. 공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비공개로 가야 되는데 공개한다. 바로 땡. 답. 이렇게. 그럼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해봐라. 여러분. 자, 공판 준비 기일은 원칙적 공개한다. OX야. 진짜 뿌꾼가? 자, 공판 준비 기일은 원칙적 공개. OX. 공판 나왔지? 공개 비공개 나오면 뭐 공판이란 글자 있는가 보라 했지. 내가 그럼 공판 준비 기일이라 했지. 공판 들어가 있지. 원칙 공개. OX야. O. 공판 기일은 원칙적 공개한다. OX. O. 공판 공개. 예.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 공개 비공개를 물어볼 때 비공개로 가야 돼. 영장 실질 심사요. 영장 실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 전에 피해자 신문. 자, 공개한다. OX. 영장 실질 심사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절차는 공개한다. OX야. X. 공판이라는 글자 없잖아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이제 물어보는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4가지를 자주 물어봐요. 물론 이 원칙을 벗어나는 몇 개가 있긴 해요. 그 나중에 가서 하기라고 자주 물어보는 게 이 4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 있으면 공개,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비공개.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다뤄보시고요. 몇 가지 예외적인 현상은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번에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은 날에 공소가 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공소득의 결정이 떨어지면 나중에 지검장이 검사 지정하고 검사가 기소를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시효는 계속 정지가 돼야 돼요. 자, 오늘 공소시효 할게요. 자, 4번에 법원은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여러분 우리 재정신청 절차에서는 비용이 나오거든요. 재정신청 절차에서는 비용이란 글자 딱 넣으면 할 수 있다라고 가야 돼요. 할 수 있다. 오답이 걸리는 유치는 이거밖에 없어. 딱 비용 나오지? 그럼 이런 반사적으로 비용 나오면 다른 데 오답 걸릴 데가 없어. 비용 나오면 할 수 있다가 수료가 돼야 되고 또 즉시항고 가능하다. 이 2개만 딱 기억하면 돼. 비용 딱 나왔어. 그럼 여러분 딱 점검할 것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즉시항고 가능이다. 자, 그럼 점검해 볼게. 비용 나왔지? 할 수 있다. 맞아요. 비용 나왔고 맨 뒤에 할 수 있다. 맞네. 이렇게 딱 푼다. 이렇게. 그리고 이해는요. 문제를 풀 때 이해하는 게 아니야. 평상시 수업 들을 때 이해하는 거고. 문제를 풀 때는 무슨 뭐 이거 뭐 몇 번 읽어보고 뭐 자시고 해. 여러분 몇 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말이지?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수업 들으면서 비용 딱 나오면 내가 그때 언급했어요. 비용 나오면 할 수 있다니 할 수 있다. 국가 비용, 개인 비용. 재정신청 난발을 막아보기 위해서 재정신청을 취소했다 또는 재정신청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무분별하게 난발한 그놈한테 그동안에 재정신청 절차를 진행했던 국가가 들인 국가비용, 그 다음 피해자가 변호인 선임하는 등 이 피해자가 들인 개인 비용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지급하게 명할 수 있고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거라.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재정신청인은 금액이 너무 크다거나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하고. 그 다음에요. 12번에 재정신청제도 모든 범죄 고소 고발인은 틀리지? 왜? 모든 범죄 고소인은 맞지만 고발인은 모든 범죄가 아니고 형법 123, 126조니까. 재정신청 사건에 관할 부분은 지방법원 합의부 아니지. 재정신청은 어디? 고등법원. 그 다음에 3번에 공소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 어때? 불복할 수 있습니까? 공소대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되지. 그 다음 재정법원에 공소결정이 있는 경우에 담당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게 맞네. 그
그 다음 1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 여기 보면은 피해자를 수색할 수 있다. 용자 없이 수색 가능하잖아요. 잡기 위해서는 뒤져서 발견해야 되니까. 이번에 긴급 체포된 자가 24시간 맞지? 기니. 그 다음 현행범 체포 규정에 피해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해 검증할 수 있다. 맞고. 그 범행 중 범행 직후 나왔네. 여러분 범행 중 범행 직후 나왔어. 이건 뭘 검토한다고? 딱 두 개. 뭐 시간 나오면 일단 틀린다. 이거 검토해봐. 시간 나왔네. 바로 땡. 이 답. 이렇게. 14번에 사회 종결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불기소 처분을 해도 공소적이 다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있지. 불기소 처분에는 기판적이라는 거 없으니까 다시 기소 가능하거든. 수사 중 피해자가 사망했다. 사망했으면 기소를 하면 돼 안 돼? 아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를 하냐? 이때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종결해. 그 다음 3번에 검사의 소종결 처분에는 기소 불기소 타관 송치가 있고 맞고 4번에 피해자에게 이것도 했지 여러분. 피해자지 뽑아내서 피해자 X라고 적으라까지 했잖아. 그러면 딱 그거 검토하는 거야. 불기소 처분 타관 송치 피해자. 이게 팍팍 피해자야. 피해자면 틀려. 이렇게 이거 봐라 이 새끼야. 딱 이렇게 하면 뭐 기득기득 웃어가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 딱 문제 보니까 역시 피해자로 돼 있어. 바로 땡. 이렇게 하면서 한번 픽 웃어주고 얼마나 즐겁겠니? 안 즐거울까? 즐거울 것 같은데. 즐거울 것 같은데. 근데 온통 학문한다고 이해 의미 안 된다고 골머리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면 대학은 가. 대학교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 즐겁게 해도 된다니까. 즐겁게. 자, 그 다음에 15번에요.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기억번에 검사란 피해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사나 책임 조각사에 등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혐의 없음 처분한다. 여러분 이거는 조각 사유가 있으면 혐의 없음 처분입니까? 조각 사유가 있으면 혐의 없음이에요? 아니죠. 조각 사유가 있으면 제가 안 됨. 그 다음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안 봐주는 거 기소유예잖아요. 기소유예. 그 다음 D급번에 우리 재정 신청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하는 거 맞지만 신청서는 누구한테 제출한다 했어요? 지검장에게 제출한다 했잖아요. 근데 고등법원에 제출 바로 땡. 딱 오답이 걸리는 위치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강 신청은 이 한국경찰학원에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경찰학원에 했잖아요. 근데 신청서는 누구한테 제출했습니까? 그 우리 데스크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신청 제출했잖아요. 직원한테 했잖아요. 직원한테. 신청서는 직원한테. 신청은 학원에. 직원.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 맞아주시면 되잖아요. 자, 우리 신청은 고등법원에, 신청서 제출은 지검지청장에게. 됐죠? 자, 그 다음 리얼번이요. 리얼번 어려워. 여러분 리얼번 이거 어려워. 리얼번은 우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의 사건.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심화까지 가면서 판례 양을 넓힐 때 그때 여러분 해야 돼.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 박스 문제를 칠 때 이전엔 개수를 물어봤거든. 지금은 개수를 물어보지 않아. 밑에 나오는 이런 형태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억은 O, 리언은 X, 디귿은 O 이렇게 짜맞춰 가지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나오거든. 그리고 이전엔 박스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금은 박스의 문제가 가장 쉬워. 왜? 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거든. 한두 개 몰라도. 또 엄청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야. 어쩌면 사지보다 더 빨리 풀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은 문제 형식만 바꾸었더니 가장 쉬운 문제로 돌변했거든요. 그래서 박스 안에도 한두 개 몰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기는 해. 이 리얼번은 나중에 좀 더 보완할 건데 여러분 우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기소를 하려고 하면 다른 중요한 증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실제 고등법원에서 과연 이 범죄의 불기소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고등법원에 실제 심리했던 것이 바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뭐냐면 고소인이 고소장에 A죄하고 B죄 두 개를 고소했거든. A죄, B죄를. 그런데 검사가 불기소를 해.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검찰항고를 재정신청 제기했거든.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자 심리를 하는데 이 불기소가 잘 되는가 잘못되는가. 그런데 B죄는 심리하지 않고 A죄만 심리했다니까. A죄만 심리했다니까. A죄만 심리해가지고 여기서 기각결정이 떨어졌다니까. 기각결정. 그러면 기각결정 떨어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란 것은 도대체 뭐냐? 여기 A와 B 전부 다냐? 그렇지 않고 A만.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란 것은 고등법원에서 실제 심리했던 거.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고등법원이 전혀 심리하지 않았던 내용은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 지네들이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B죄를 다시 기소할 때는 B죄를 기소할 때는 다른 중요한 증거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A죄를 기소할 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왜? 고등법원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때렸고 이게 확정이 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거든요. 물론 까먹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미연번에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지. 그 다음 16번은 이거는 우리 그 지지난주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해볼게. 압수물 처리의 가능성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2번이지. 약속음은요. 약속은 위조문서는 필요정보물이에요. 몰수가 될 뿐 함부라고 함부 안 돼. 그런데 나중에 몰수를 선고한 뒤에, 즉 몰수가 되고 난 뒤에는 위조라는 표시를 딱 해가지고 유통 안 되게, 유통할 수 없게. 그래서 함부하는 것은 됩니다. 몰수가 된 거예요. 근데 왜 돌려주느냐? 위조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돌려주는 이유는 민사소송에서 위조문서가 때로는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 형사재판은 끝났지만 민사재판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위조문서를 민사재판에 증거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경우에 국가창고에 집어넣어버리고 안 주면 증거로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사소송에 증거로 쓰라고 돌려주는 거야. 그런데 그냥 돌려주면 또 유통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위조라는 표시를 딱 해가지고 유통을 막게끔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에 구속집행정지 취사유는 뭔데? 여러분 우리 구속집행정지 취사유 재해를 당해서 도도한 놈이 출조했다 이렇게 기억하라 있지? 재해 도도 출조. 자 이것이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이고 동시에 뭐하고 똑같죠? 보석 취소사유하고 동일한 거죠. 여기에는 3번은 들어가지 않죠.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이잖아요. 보석 조건 위반한 때가 아니죠. 그 다음 18번에 그 3번입니다. 3번. 우리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체결된 혈액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잖아요. 임의 제출물의 압수는 영장이 필요 없잖아요. 위법사가 아니죠. 그죠? 3번이죠. 19번은 보석제도. 우리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은요. 보정상당금액이 납입되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약정서만 제출하면 되고. 보석허가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는 대상 등 범죄 의청에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죠. 구속영장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보석은 즉시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상실됩니다. 구속이 넘어지면 보석 넘어지고 모든 보석 조건은 효력을 잃어요. 4번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석 취소 외에도 피고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 그리고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거는 그대로 맞네, 그죠? 여러분 출석 보정인의 경우에는요, 과태료밖에 안 되죠. 피고인은 과태료하고 감치가 되고. 적부심 4번입니다. 예, 우리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보정금 납입 조건 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구속적부심에서 보석 제도가 가능은 한데 이때는 지방판사의 직권 재량 보석이라 했죠. 피해자가 보석으로 풀어달라는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